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평형과 관련해서 그냥 정성적으로 좀 개념적으로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역 반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가역 반응이 밀폐된 용기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던 거죠.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문제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셨을 것 같고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 조금 귀찮은 게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가는데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뭐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만족해야 될 농도값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화학투에서는 평형상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 평형상수와 관련된 복잡한 계산들은 여전히 화학투에 남아있고요. 근데 화학원에서 이 평형상수에 대해서 전체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진 못하지만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평형상수에 해당하는 물의 이온화상수 KW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화학원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화학투 내용이고 뭐 전체를 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이 반응에 대해서 KW 값을 암기하고 그냥 문제풀이의 도구 정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평형에 대해서 어차피 다 소개할 게 아니고 평형상수도 일반적으로 소개할 게 아니면 굳이 하나의 반응에 대해서 맛보기 형태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좀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건 여러 반응,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다 공부하지 않고요. 딱 하나의 반응인데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해서만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pH, POH도 정리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계산들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272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4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앞에 3개는 왼쪽 페이지에 다 적혀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하고요. 관련된 개념들 정리하게 되고 오른쪽 페이지에 용액의 농도와 pH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중간중간 간단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예제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좀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파트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1단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1단원에서 이런 뭐 양적 관계든 화학식량과 몰이든 몰롱도든 뭔가 계산이 들어가는 파트들을 공부할 때는 개념 정리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문제 안에서 보통 자료가 주어지잖아요. 뭐 표가 주어지든 그래프가 주어지든 그런 자료 해석이 좀 중요했거든요. 처음에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자료들을 읽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해서 또 중간 과정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이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 자료별로 좀 정리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중간 과정을 거쳐서 풀었을 때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을지 이걸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 페이지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요. 오른쪽부터는 문제 유형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시작은 우리가 뭐 여러 반응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물의 이온화 반응 딱 하나에 적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부터 소개하게 돼요. 물의 이온화 또는 물의 다동이온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뭐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그냥 물이 이온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이온화나 또는 물이 혼자서 이온화하기 때문에 물의 자동이온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물 분자가 지금 구조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 분자들끼리 H 플러스를 주고받으면서요. H 플러스를 준 애는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산화이온이 되는 거고요. H 플러스를 받은 애는 하이드로니움 이온 H3O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H 플러스가 여기에서 얘한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OH 마이너스가 되고 H 플러스를 이렇게 받은 애는 하이드로니움 이온 H3O 플러스가 되는 거죠. 중성의 물 분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했기 때문에 물의 이온화 반응 또는 물 혼자서 했기 때문에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반응 앞으로 많이 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반응식으로 표시할 때는 위에 구조식을 그대로 반응식으로 표시한 게 얘죠. 물과 물이 반응해서 H 플러스를 주고받으면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화학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반응이 산염기 반응 중에서는 브랜셀롤이 산염기 반응이에요. 교재로는 지금 여기에 있네요. 미리 보기로 들어있는데 뒤쪽에 브랜셀롤이 산염기 정의를 배우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요. H 플러스를 주고받는 형태로도 산염기 반응이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반응이고요. H 플러스를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산염기 반응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반응식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수업 중에는 이 아래쪽 반응식을 더 많이 쓸 거거든요. 일종의 축약형인데 지금 위쪽의 일반적인 반응식과 비교하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제가 반응물 쪽, 생성물 쪽에서 물을 하나씩 뺀 겁니다. 그럼 반응물 쪽이야. 어차피 물 분자 2개였는데 물 분자 하나로 바뀐 건데 생성물 쪽은 그냥 물을 뺐다고 생각하니까 OH-는 그대로인데 위쪽에 원래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었는데 아래쪽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선생님 위의 반응과 아래 반응은 서로 다른 반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맘대로 이렇게 물 분자를 하나씩 빼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화학에서는 이 H 플러스가 수행 상태에 있으면 H3O 플러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제가 잠깐 이쪽에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일단 H 플러스하고 수소 이온이죠. H3O 플러스는 당연히 다른 물질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수소 이온이고요. 얘는 하이드로니움 이온인 거죠. 그래서 둘은 구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이제 어디에서 구별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H 플러스가 이 수소 이온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되면요. 그러니까 H 플러스 AQ,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있는 H 플러스라면 물에 있는 수소 이온은 전부 H3O 플러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은 원래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자 하나를 잃은 거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양성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H가 H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으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비금속이고 원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담기 위해선 우리가 앞쪽 3단 하면서 많이 했었지만 하나의 결합선으로 연결되면서 수소 원자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하나만 내놓고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소 원자의 모습은 결합선 하나로 연결되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 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전자 하나 잃고 물속에 들어있게 되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얘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배위 결합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여기 잘 드러나네요. 보통 수소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산소는 산소대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옥텟 규칙을 잘 만족하고 있죠. 두 개가 부족했는데 두 개 결합선으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데 수소는 헬륨처럼 되려면 이렇게 하나의 결합선으로만 연결되면 돼요. 전자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하나 내놓고 산소 원자 하나 내놓으면서 결합선으로 연결된 거고 이게 공유 전자 쌍인 거니까 각각의 수소 주변에는 전자가 두 개 있으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로 안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는 괜찮은데 이 산소가 보기에 얘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얘가 양전하 띄고 있고요. 산소는 우리가 3전하에서 배웠지만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성도가 크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전하를 띄고 있는 수소 이온 근처로 물 분자, 정확히는 산소 원자가 끌려간 상태에서 이 수소 원자가 수소 이온의 형태로 전자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원래 있었다면 하나씩 내놓고 공유 결합할 수 있겠지만 얘는 아예 없으니까 원래라면 결합을 못하는 건데 이때 산소가 음전하를 띄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가 풍부하기도 하고요. 또 안 쓰고 있던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 3단원 끝날 때쯤에 배위 결합이라고 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배위 공유 결합 또는 줄여서 그냥 배위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만 결합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공유 결합과 구별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부족해서 그냥 중간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전자쌍을 형성할 때 보통은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공유하면서 전자쌍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제공했다 뿐이고요. 근데 그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의 모습은 수소 3개가 지금 산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이때 얘가 하이드로니움 이온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결합하고는 과정이 달라 보일 수 있고 뭐 이런 결합은 각각 하나씩 내놓은 거니까 일반적인 공유 결합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면서 구별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공유 결합과 구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화학 결합은 세 가지로만 구별하는 거죠. 이온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는 겁니다. 따로 배위 결합이라고 해서 다른 제4의 결합을 보통은 정의하지 않는 게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줬더라도 마지막 모습은 그냥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딴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 H+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H+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무수히 많은 물 분자들이 절대로 H+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얘가 좀 불쌍해 보이고 전자 없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물 분자가 전자를 주면서요. 이렇게 배위 공유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H3O+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뭐 보통 물에 그러니까 산을 녹이게 되면 산에서 이제 H+가 나온다. 그래서 물속에 H+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오개성인 게 물속에는 엄밀하게 H+가 있는 게 아니라 H3O+가 있는 거고요. 근데 H+를 보통은 그냥 그래서 H3O+의 축약형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수소 이온이 있는 게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는 거지만 중학교 때부터 계속 H+라고 배워왔기 때문에요. 보통 평가원에서도 H3O+ 위주로 많이 내긴 하는데 가끔 H+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둘은 원래라면 이제 구별이 되는 물질인데 수효액 상태에서는 크게 구별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혼란이 없다면 원칙은 H+를 주고받으면서 H3O+로 존재하지만 그냥 물속에 H+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H3O+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이렇게 쓰지 않고 물을 빼서 그러니까 H3O+를 H+로 좀 축약해서 표현하면서 양쪽에 물을 빼주면 이 반응이 훨씬 더 간결하죠. 굳이 뭐 물을 분자를 두 개 쓰는 것보다 그냥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는 의미 그대로요. 그냥 물이 혼자서 H+와 OH-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반응식을 쓸 수 있고 사실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물 분자를 하나 넣고 빼고의 문제보다도 발음의 문제예요. 그 발음상 이 H3O+는 하이드로늄 이온인데 너무 길기도 하고 좀 발음이 빨리 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이드로늄 이온은 유독 이 발음을 하기가 저는 어려운 편이라서 수업 중에는요 이 H3O+에 대해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맞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물속에서는 H+하고 동일한 거니까요. 수업 중에 제가 하이드로늄 이온보다는 수소 이온이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반응식도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 앞으로 많이 볼 텐데 이 첫 번째 정석적인 반응식보다는 줄여서요. 물 분자를 왼쪽에 하나만 쓰면서 물이 H+하고 OH-로 나눠진 형태로 많이 표현할 겁니다. 그럼 정반응은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으로 물이 H+와 OH-가 되는 거고요. 역반응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역반응이 곧 하겠지만 훨씬 더 잘 되는 반응이에요. 산과 염기 H+와 OH-가 중화돼서 물이 되는 반응입니다. 또 이 반응 자체가 워낙 유명한 게 정반응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고요. 역반응은 H+와 OH-의 중화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역반응이 훨씬 더 잘 되는 반응이긴 해요. 어쨌든 이 반응이 이 단원의 주인공이고요. 이게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대한 거고 큰 흐름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반응에 대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넓게는 이 가역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상수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화학2 학교에서 배우셨으면 평형 상수라고 해서 보통 대문자 K로 화학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평형 상수는 대문자 K로 표현하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일종의 목표값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족해야 될 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식 자체는 보통 평형상수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일반적인 평형상수식 전체를 다루는 건 화학2에서 하는 거고요. 화학원에서는 뭐 평형상수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딱 결과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냐? 물에서 이 자동이온화 반응을 통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상수를 만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형상수를 일반적으로는 K로 표현하게 되는데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의 이온화상수는 하천자로 W를 써줍니다. 워터의 약자를 쓴 거고요. KW를 물의 이온화상수라고 부르게 되고
이온화에서 나온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앞으로는 제가 H3O 플러스 대신에 그냥 수소이온이라고 많이 이야기할게요.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의 몰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특정 값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대괄호 표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1단원에서 몰농도 공부하면서 몰농도가 화학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농도들은 이런 기호가 없는데 몰농도만 이런 기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H3O 플러스에 이렇게 대괄호를 표시하면 수소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를 KW라고 부르는데 그냥 KW가 별게 아니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곱이고요. 수업 중에는 화학에서의 기본 농도가 몰농도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줄여서 부르는 건데 보통 저는 수산화이온 몰농도 또는 수소이온 몰농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수소이온 농도, 수산화이온 농도라고 많이 부를 겁니다. 화학에서는 보통 농도를 지정하지 않고 얘기하면 가장 기본 농도인 몰농도를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를 곱해서 특정 값을 만족하게 된 거고 이 평형상수는 온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요. 평형상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온도를 같이 써줘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화학원에서는 항상 25도씩 온도를 바꾸진 않고 25도씨에서만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보통은 이 자료가 그냥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문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암기가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수소의 원자량이 뭐죠? 저 1이잖아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항상 1로 제시가 되죠.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필요하면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주긴 하는데 다 그거 암기하고 있잖아요. 뭐 암기했다기보다는 하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얘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화학원에서 다루는 평형상수가 딱 이 하나밖에 없고요. 온도도 바꾸지 않고 25도씨에서만 쓰기 때문에 그냥 KW 값은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의 몰농도 곱인데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이 값이 엄청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건데요. 다시 여기 와서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응이 순수하게 물만 있었다면 당연히 생성물인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지금 개수가 1대 1인 거니까요. 양적 관계도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개수비로 1대 1이면 반응할 때의 몰수비가 1대 1인 거니까 물이 뭐 첫 번째 반응이든 두 번째 반응이든 어쨌든 1대 1로 생성물을 만들어내면서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앞으로는 얘보다도 제가 이렇게 많이 쓰기로 했으니까 저 한 번 더 써볼까요? KW라고 했을 때는요. 얘보다는 수업 중에는 H 플러스로 바꿔서 많이 쓸 거예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곱이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보통 언급을 제가 온도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냥 25도씨 가정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데 만약에 순수한 물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둘은 같은 값일 거잖아요. 그럼 같은 농도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려면 제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고 수산화이온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됩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면 몰농도 정의도 오랜만에 다시 기억해보세요. 1리터당 들어있는 몰수잖아요. 그럼 1리터당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인데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라는 게 0.000001 몰농도인 거죠. 제가 일부러 한번 써본 게요. 매우 작은 값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순수한 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 순수한 물 안에 뭔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맹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맹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지. 물 분자 H2O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이온화해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근사적으로 맞는 게 물 속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실제로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1리터에 0.000001 몰농도 정도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소량인 거고요. 그래서 왼쪽 필기 내용이 뭐냐면 이 물의 이온화 반응은 근사적으로 무시할 만큼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고 실질적으로는 역반응으로 거의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비가역 반응 예로도 중화 반응이 근사적으로는 비가역 반응이 된다. 그때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물이 되는 반응을 쓰면서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맞긴 한데 하필이면 이제 이 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주반응으로 해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긴 한 거죠. 그래도 뭐 굳이 하나의 반응 정도 소개한다면 그래 잘한 것 같은 게요. 우리가 4-1장은 화학 병형이고 4-2장이 화학 반응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3년기의 중화 반응이거든요. 중화 반응하면서 수소이온 정말로 많이 나오고 산화이온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뭐 pH, POH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기본적인 소개 정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면 이 반응보다는 이 반응을 많이 쓸 텐데요. 그냥 물이 스스로 이온화해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이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가역 반응이에요. 물론 역반응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그냥 역반응만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가역 반응의 중요 특징이 화학 평형에 도달하는 거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물의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면서 화학원에선 KW로 표현하고 이 KW는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의 농도 곱인데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원래 순수한 물에서는 H 플러스든 OH 마이너스든 거의 무시할 만한 양이 들어있는 거고요. 요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곱해서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이제 수식이 등장하니까 처음에 1단원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 다시 기억을 떠올려 가시면서요. 곱해서 일정한 값이 되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 있죠.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하는 동안은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은 둘 중에 하나의 농도만 알고 있으면 25도씨 기준으로 나머지 이온의 농도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좀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화학 평형 개념을 여러분이 자세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이 평형 상수는 일종의 목표 값이에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값이고요. 나중에 화학2까지 가면 산염기를 좀 자세히 배우게 되면 뭐 산이나 염기를 녹였을 때 평형 상수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각각의 평형 상수가 나오는데요. 그때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평형 상수들 중에서 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평형 상수를 전부 만족해야지만 평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물의 이온의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는 물만 있을 때 정의가 되긴 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요. 그냥 물이 있는 모든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성립한다가 아니라 그냥 수용액, 그러니까 물에 뭔가가 녹아 있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뭐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뭐 음료수들 마실 때요. 뭐 인지는 잘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 음료수들 안에서도 25도씨 기준이라면 그 음료수 안에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이 있어야 되고요. 걔네들의 몰농도 값을 곱했을 때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언제든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도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잠깐 제가 1몰 농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궁금하지 않은 게 25도씨 기준이라면 어차피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1몰 농도라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가 되는 거고요. 아까 순수한 물이라면 1대 1이었으니까 뭐 10의 마이너스 7승. 근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자동으로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돼요. 그래야지만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니까요. 뭐 OH 마이너스가 0.1몰 농도다. 그럼 H 플러스의 농도는 언제든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업 중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수행액에서는요, 꼭 물이 아니더라도 수행액에서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가 함께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때 둘은 하나의 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와 산화이온 농도를 곱해서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온도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것도 사실 화학투에서 하는 건데요.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지정해줘야지만 그때의 평형상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어차피 화학원에서는 25도씨만 제시하긴 합니다. 25도씨에서는 KW는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시해 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워낙 자주 나오니까 우린 암기하기로 할게요. 왼쪽 날개의 내용들은 제가 미리 설명했던 거네요. 위쪽 내용 설명이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동일한 경우라면 KW는 모든 수용액에서 일정하다고 되어 있죠. 물에서 일정한 게 아니라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물만 있다라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물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어떤 용액에서든 수용액이라면 KW는 만족하고 있어야 되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곱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계속 용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액성도 정해볼게요.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과 물의 이온화상수 KW에 대해서 정의했다면 수행액의 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성, 염기성, 중성 이런 것들을 수행액의 액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 수행액의 액성이 어떻게 정의되느라고 했을 때 물속에는 그러면 항상 이 수행액이라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공존하고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곱해서 어쨌든 0이 아닌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물속에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항상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때 둘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액성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해서 일종의 여러분 면접 문제처럼 생각해 보시면 중성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화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pH가 7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면접관이라면 완전 빵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곧 하겠지만 25도씨,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원 수준에서 25도씨라면 pH가 7인 게 중성이 맞긴 한데 엄밀하게는 뭐 pH는 중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산성, 염기성, 중성 이 액성에 대한 기본 정의는 딱 하는데 물속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비교해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다면 중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항상 기준이 되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중성이 항상 기준이에요. H 플러스가 많다 그럼 산성이 되고 OH 마이너스가 많다 그럼 염기성이 됩니다.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물속엔 H 플러스가 아니라 물속에 H 플러스가 들어있다면 그게 HCO 플러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해야 되는데요. 하이드로늄 이온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발음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발음이라서요. 저는 그냥 수소이온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할게요. 수소이온이 산화이온보다 농도가 크다. 그러면 산성이 되고 산화이온 농도가 크면 염기성이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와 산화이온 농도가 같으면 중성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은 항상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25도씨 기준으로요. 그래서 25도씨 기준으로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같은 상태가 중성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2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두면 그러니까 여기 중성에서는 25도씨 기준으로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25도씩에서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이 높아지게 되면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다른 쪽은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 절대 안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둘 다 크거나 둘 다 작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크면 다른 쪽은 무조건 작아지는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풀게 되냐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은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가 정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OH-보다는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H 플러스의 농도를 가지고 많이 풀게 되는데요. 25도씨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그냥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그럼 이게 그냥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도 액성 판단이 돼요. 산성이라는 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지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지면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H 플러스가 커지면서 산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성은 방향 반대로 제를 썼군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보다 큰 거고요. 염기성이 되는 거는 OH-가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언제 가능하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보다 작아지게 되면 곱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를 25도씨에서는 기준으로 삼아서 그냥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면 중성이 되고 그거보다 크면 산성, 그거보다 작으면 염기성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풀게 됩니다. 물론 OH-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소이온 농도가 수산화이온 농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보통은 기준을 하나 잡아서 얘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이온 농도도 물론 25도씨 기준으로 수산화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면 중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수산화이온 몰농도가 커지면 염기성이 되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산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수소이온을 더 많이 활용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미리 보기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pH, pOH, pKw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그냥 셋을 합해서 p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스케일에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건데 로그 스케일은 뭐 수학하면서 하셨겠지만 이게 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기 전에 너무 숫자들이 좀 크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값이 크거나 상대적으로 변화율이 되게 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앞으로 이 계산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25도씨라면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방금도 했지만 순수한 물에서는 기준이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인 거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모든 수액은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염산이다. 염산은 HCl이 이제 물에 녹는 거잖아요. 근데 염산이 만약에 1몰 농도가 되면 염산 1몰 농도면 염산이 100%L이 하면서 곧 할 거예요. H 플러스도 1몰 농도가 되거든요. 지금 그냥 모르셔도 그냥 얘가 1몰 농도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순수한 물이었는데 거기에 HCl을 녹여서 H 플러스의 농도를 1몰 농도로 바꿨다. 그럼 얘가 10의 7승배가 되면 이렇게 10의 7승배가 됐다. 그러면 얘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승배가 돼요. 또는 10의 7승분의 1배. 그러면서 이 자리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물농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곱했을 때 KW를 만족하고 여기서도 언제든 KW를 만족하고 있어야 되죠. KW를 그냥 항상 만족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 그냥 염산 1몰 농도 수액으로 물에서 바꿨을 뿐인데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1000만 배 바뀌었죠. 얘는 1000만 배 바뀌었고 얘는 1000만분의 1이 됐고 10의 마이너스 7승을 만약에 그냥 0.000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또 너무 작은 숫자고요. 이런 거에 비해서도 얘는 너무 큰 숫자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루는 숫자들의 간격도 너무 멀리 있고 상대적으로 변할 때 그 변화율도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크게 스케일이 너무 큰 것들은 이 스케일을 좀 줄여주는 게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이 P 스케일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지금 pH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고요. 비슷하게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산화이온 농도가 됩니다. 우리가 뭐 수학 잘하시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10이 1인 거니까 이 숫자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이 숫자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을 때 이걸 pH로 바꿔주게 되면 pH로는 그냥 7이 되는 거고요. 이걸 pH로 바꿔주게 되면 pH는 0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1인 거니까요. 그럼 7에서 0이 되는 거고 이건 pOH라고 해주면 pOH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7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14가 되죠. 그러면 비율로는 1000만 배 차이인 건데 뭐 pOH나 pH로 생각하면 그냥 7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스케일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이너스 로그 스케일로 P 스케일을 많이 쓰는 거고 앞으로는 이 둘 사이의 상호전환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우리가 이 pH하고 수소이온 농도 사이 또는 pOH하고 산화이온 농도 사이의 상호전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당연하지만 pH라고 했을 때요. 뭐 pH가 X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X승이죠. 10의 마이너스 X승 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쬐다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되면 돼요. 이게 수소이온이 산화이온으로 바뀌게 되면 pOH, 산화이온 농도가 되는 거고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다? 그럼 pH는 3이 되는 거고 pH를 5라면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pH에 적혀있던 걸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수로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또는 농도 자체에서는 10의 마이너스 n승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면 그냥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을 때 그게 n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왔다 갔다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변화도 자주 보게 되니까요.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고 또는 pH가 커지고 작아질 때 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향성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pH는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농도가 고농도일수록 P 스케일에서는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산화이온 농도가 커지게 되면 pOH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pKw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KW가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의 농도 곱이었잖아요. 여기에 pKw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고요. 로그에서 곱하기는 더하기인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가 pH고 마이너스 로그 산화이온 농도가 pOH죠. 그리고 KW는 어차피 화학원에선 25도씨 기준으로 다루는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면 마이너스 날아가면서 14가 남게 됩니다. 요 식도 앞으로 정말로 많이 쓸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경우에는 농도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pH하고 pOH로도 앞으로 정말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 pH하고 pOH는 더해서 14를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수업하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이 계산과 관련해서는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할 때는 제 생각을 처음에는 좀 잘 이해를 못하셔도 계속 따라오다 보면 좀 계산 과정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계산들을 설명할 때는 좀 내가 완벽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납득을 하고 이해가 돼야지만 실전에 자주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뭐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비유도 많이 들고 과일 가게 얘기도 많이 하고 강아지 마요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딱 이 반응만 볼 거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는 이 둘을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도에 대해서는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가 n배가 되면 하나는 n분의 1배가 돼야 돼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요. 뭐 하나가 10배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10분의 1배. 하나가 뭐 10의 n승배가 되면 나머지는 10의 n승분의 1이나 또는 수학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n승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10의 3승배가 됐다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배 이런 식으로요.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갖도록 서로 간의 반비례 관계로 하나가 n배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n분의 1배가 되는 그런 관계인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P스케일로 바꿔서 pH하고 pOH로 표시하게 되면 이 pH하고 pOH에 대해서는 더해서 일정한 값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한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얘가 n만큼 커졌다면
얘는 n만큼 작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중성일 때를 보통 기준으로 앞으로도 많이 쓸 거니까요. 중성이라면 둘이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그럼 pH하고 pOH는 각각 중성이라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H도 7, pOH도 7이면 중성인 거고 이렇게 둘을 더해서 14가 나오는 거니까 중성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pH가 10이 됐다. 그럼 얘가 3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해서 14가 되도록 얘를 4를 찾는 것도 괜찮지만 약간 어떤 느낌도 기억해 보시면 좋냐면 얘가 3 커졌죠. 그럼 얘는 3 작아지는 관계입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얘가 10의 7승배가 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배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n배가 되면 n분의 1배가 되면서 곱한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계라면 더한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7을 기준으로 하나가 플러스 n이 됐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n이 되는 관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풀어가면서 좀 직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수용액에서는 수소이온 농도와 산화이온 농도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을 일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농도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P스케일로도 많이 풀이할 텐데 pH와 pOH로 바꿨을 때는 더해서 14를 25도씩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표현들도 이 방향성에 대한 건데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뒤쪽에 문제 풀면서 많이 강조할 텐데 제가 이 단원에서 많이 풀이하는 문제 뭐 스킬이라면 스킬이고 도구라면 도구 사용법이 보통 저는 이 단원 문제를 풀이할 때 크기하고 방향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부터 먼저 고려하고요. 뭐 몇 배가 됐다, 몇 변했다 이런 크기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게 커질지 작아질지 방향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향을 정리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결국 산성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따로 펴볼까요? 이게 지금 산성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에요. 산성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는 건데 그게 pH가 작아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25도씨 기준이라면 pH가 7이 중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었냐면 pH 7인 즉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이자 pH가 7인 게 중성이라고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중성을 기준으로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면 산성,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면 염기성이었죠. 그러면 25도씨 기준으로는 수소이온 농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산성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건데요. 그게 만약에 중성이었다면 pH 7에서 시작해서 pH가 7에서 6, 5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는 게 이쪽에 정리했지만 pH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게 산성 쪽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염기성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건 수산화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수산화이온 농도가 커지게 되는 거면 자연스럽게 수산화이온 농도가 커진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작아져야 되고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는 게 pH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오지 마시고 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건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중성 pH를 25도씨에선 pH를 7이라고 해주면 그 pH가 낮아지는 쪽이 산성 쪽으로 가는 거고 pH가 높아지는 쪽이 염기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산성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수소이온 농도가 커진다, pH가 낮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염기성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수산화이온 농도가 커지면서 pH가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성 쪽으로 움직인다, 염기성 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테고 아니면 뭐 더 산성 쪽으로 움직인다 대신에 뭐 덜 산성, 그러니까 산성이 약해진다, 산성이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pH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떠올리면서 H 플러스의 농도와 pH는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아지면 pH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면 산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덜 산성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해주면요. 우리가 산성이 강해지면서 산성 쪽으로 움직이면 pH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지고 있으면 산성이 약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pH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버퍼링 없이 바로바로 좀 떠오를 수 있도록 좀 연습해 보시면 좋거든요. 이것도 비슷하게 OH-의 농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좀 정리해서 뭐 여기서요. OH-의 농도가 낮아지면 pOH는 높아지고 뭐 pOH는 높아지니까 pH는 낮아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pH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OH-의 농도가 진해지는 게 OH-의 농도가 커지는 게 염기성 쪽으로 움직여가면서 pH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pH가 높아지는 게 염기성 쪽으로 더 염기성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OH-의 농도를 낮추게 되면 염기성이 약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염기성이 줄어들고 염기성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원래 염기성 쪽으로 가는 게 pH가 높아지는 거였으니까 지금 염기성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pH가 낮아지는 상황이겠구나. OH- 낮아지면요. 이런 과정에서 뭔가 수학적으로 저런 수식들을 거쳐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직관적으로요. 산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는 거, 수소이온 농도가 커지는 건 pH가 낮아지는 거.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염기성 쪽으로 움직이는 건 수산화이온 농도가 커지는 거죠. OH-의 농도가 커지는 거고 근데 그게 pH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를 거쳐서 OH-의 농도가 커지니까 pOH는 작아지고 pOH는 작아졌으니까 pH는 커졌다. 이런 식으로 오지 않고요. 그냥 바로 좀 직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이고요. 뭐 일단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이걸 왜 강조하는 거지, 이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어들은 어차피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중간에 버퍼링 없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좀 일단 숫자들을 가지고 크기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크기 정리하는 건 좀 편할 때가 많거든요. 먼저 크기를 잘 해결해놓고 방향에 대해서는 좀 산성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냐, 염기성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냐, 뭐 산성이 강해지고 있는 거냐, 산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냐, 뭐 염기성이 강해지고 있는 거냐, 염기성이 약해지고 있는 거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pH나 pOH의 변화를 찾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물론 여기에 더 이어서 필기하자면 H+의 농도가 커지고 있으니까 pOH가 커지면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작아진다고 필기할 수 있고요. 아래쪽도 비슷하게 염기성 쪽으로 움직이면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커지면 수소이온 농도가 작아진다라고 필기할 수 있는데 이런 뒤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리고 뒤쪽 많이 하겠지만 pOH보다는 pH 분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pH 분석을 우리가 많이 할 거니까 요 앞에 요 부분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고, 근데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요. 얘네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H+의 농도가 줄어들면 산성이 약해지고 있네. 원래 산성이 강해질 때 pH가 낮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산성이 약해지는 게 pH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OH-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염기성이 약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요. 원래 OH-의 농도가 커지면서 염기성 쪽으로 움직이는 게 pH가 높아지는 건데, OH-의 농도가 낮아지면 pH가 낮아지는 걸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왼쪽은 그냥 참고 삼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바로 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화학원에서는 다른 온도를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앞에서 언급했지만 특히나 뭐 면접 같은 거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게요. 앞쪽에 위쪽에 우리가 중성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중성을 그냥 pH가 7이라고 하면 사실 화학원 수준에서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게요. 25도씨 기준으로 pH가 7일 때가 중성이에요. 근데 온도를 조금만 바꿔도 사실 여러분이 뭐 집에서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을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한다. 그러면 저 KW 값, 우리가 이 KW 값이 25도씨 기준으로 10의 -14승인데 라면을 끓이려고 온도를 좀 높여가서 한 60도씨 정도만 돼도 KW 값이 10배가 되면서 10의 -13승이 됩니다. 그러면 KW 값 10의 -13승, 이게 한 60도씨 정도거든요. 그러면 pH와 pOH 합도, 이제 pKW도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13이죠. 그러면 중성이라면 pH와 pOH가 같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게 6.5일 때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물의 pH가 6.5가 되는 거고요. pH가 7이 됐다면 중성보다 pH가 높아졌죠? 중성보다 pH가 높아졌다. pH가 높아지는 건 염기성 쪽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pH가 7인 건 이제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60도씨일 때는 pH 6.5가 중성의 기준이고 pH 7은 오히려 염기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성이나 염기성이나 산성의 조건을 그냥 pH가 몇이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원칙은 이렇게 H+와 OH-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그게 25도씨라면 여기 지금 나온 김에 써볼까요? 이게 25도씨 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중성이 pH가 7이고 산성은 pH가 7보다 작으면 되고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조건이 꼭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뭐 화학원을 공부하는 입장에선 화학원에서는 온도를 25도씨가 아닌 다른 온도에서 내진 않으니까요. 항상 문제에 온도는 25도씨로 가정하고 KW는 10의 -14승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왼쪽은 그냥 참고 삼아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뭐 항상 첫 단추가 기본적인 용어 사용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자동연화 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가 어떤 값을 만족해야 되는지, 또 여기서 정의된 pH와 pOH는 어떤 값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성 쪽으로 움직이거나 염기성 쪽으로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각각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그 경향성 정도 정리한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내용 뒤쪽에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많이 활용할 거니까요. 이쯤 잠깐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유형별로 정리하기 전에 간단한 내용이지만 특히 화학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이 페이지의 내용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른쪽 페이지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어서 교재 273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액의 농도와 pH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문제 유형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왼쪽 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용어 사용이라든지 필수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은 여기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강산수액과 강염기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화학원에서 다루는 산과 염기는 이 파트에서 강산 강염기만 나오기 때문에 강산 강염기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산과 염기수액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제 화학 2 또는 일반화까지 공부하시면 산은 강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강산 약산이 있고 강염기 약염기가 있는데 사실 이 화학원에서 이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건 강산과 강염기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에 대해서는 HCl, 염산 정도만 다루게 되고요. 염기에 대해서는 NaOH 정도 다루게 돼요. 물론 NaOH하고 동일한 게 그냥 KOH 정도인 거고, 이런 애들을 물에 녹이게 되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100% 이온화해서요. 뭐 HCl을 만약에 10개 녹였다. 그럼 그냥 H+와 Cl-로 100% 이온화해서 얘 10개 녹였다면 H+ 10개, Cl-10개. 뭐 비슷하게 NaOH도 우리 몰수를 해볼까요? NaOH를 뭐 0.1몰 녹였다. 그럼 Na+ 0.1몰, OH- 0.1몰 이렇게 100% 해리하는 겁니다. 참고로 약산이나 약염기라고 했을 때는 일부만 이온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가 있었던 것처럼 산의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염기의 이온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딱 화학 2 내용이에요. 화학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산이나 염기에 대해서 약산, 약염기는 아예 안 다루고요. 염산이나 수산화트륨 수액을 다루면서 물에 얘네들을 녹이게 되면 그냥 얘네들이 100% 이온화해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분석할 때 HCl이나 NaOH가 어떤 농도로 녹아있다 이렇게 문제가 시작이 돼요 보통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H+나 OH-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산을 녹였다면 그 산을 녹인 초기 농도 그대로 그냥 H+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의 농도가 그냥 강산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비슷하게 염기를 녹였다면 NaOH를 녹였다라고 줄 거예요. 그럼 NaOH를 뭐 0.1몰 농도로 녹였다? 그럼 Na+와 OH-가 각각 0.1몰 농도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H+의 농도, 염기에서는 그냥 OH-의 농도를 알려주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왼쪽에서 잘 정리했지만 앞으로 수액에서는 H+하고 OH-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죠. 항상 H+나 OH-의 농도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계산을 안 했다 뿐이지 나머지 하나의 농도도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물에서도 그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량이 들어있긴 하지만 언제나 H+하고 OH-는 어떤 수액이든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강산 수액에는 H+가 대부분이고 OH-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문제에서 가끔 그 거의 없는 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항상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H+와 OH-는 서로 간의 곱한값이 KW로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이 H3O+의 농도, 즉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고 나서 KW를 이용해서 나머지 OH-의 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강염기에서도 순서상 염기의 농도가 나오면 OH-의 농도를 알게 된 건데 언제든 필요하다면 뭐 염기 수액인데 H+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측정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수량밖에 없는데 그래도 언제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그냥 KW에 대입만 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어떤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제를 통해서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팁은 잠깐 남겨두시고 아래쪽 예제는 그냥 저랑 먼저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멈추고 풀어보실 필요 없이 저랑 같이 풀면서 정리해볼게요. 처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HCl이라고 주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산의 농도를 처음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앞에 농도를 주게 되면 이게 일종의 초기 농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염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소용이 있다. 어차피 화학원에서 다루는 산들은 또 염기들은 기본적으로 강산 강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초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로 녹이면 얘가 이렇게 두 개로 H+하고 Cl-로 나눠지게 되고요. 각각의 농도가 뭐 일부 이온하는 게 아니라 100% 이온하기 때문에 각각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가 그대로 그냥 되는 겁니다.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러분 문제 풀면서 그냥 문제 유형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산의 농도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H+의 농도고요. 염기는 염기의 농도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냥 OH-의 농도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산의 농도를 줬는데 그게 H+의 농도고요. 뭐 Cl-는 그냥 주면 되고 H+는 앞으로는 수액에서는 H+나 OH-가 이렇게 하나 확정이 되면 나머지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H+하고 OH-의 농도가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H+의 농도가 이렇게 나오면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몰 농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농도를 묻기도 하고 pH, pOH를 묻기도 하거든요. pH는 10의 거듭되고 형태로 표현이 되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 빼고 지수에서 이 숫자만 나오는 거죠. 만약에 pH를 물었다면 pH는 3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비슷하죠. pOH를 물었다면 10의 거듭제곱에서 마이너스 빼고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1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pH를 찾고 나서 pOH로 넘어갈 때는 굳이 이 농도를 거치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pH와 pOH는 더해서 14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주셔도 돼요. 지금 얘하고 얘는 더해서 14여야 되고 얘하고 얘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어야 되죠.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게 그냥 보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산이라면 어차피 100%L에서 초기 농도 그대로 H+하고 뭐 염산이라면 Cl-의 농도가 나오는데 Cl-는 이어서 할 얘기가 없지만 언제든 수액에서는 H+의 농도나 OH-의 농도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의 농도는 KW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해놓고 보니까 Cl-하고 H+는 초기 농도하고 동일한 거고요. 이 OH-의 농도는 지금 KW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요. 그럼 염산이면 산인데 H+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OH-는 거의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쪽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중성의 순수한 물에서도 누가 일반 사람들이 물 마시면서 거기에 H+나 OH-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면 0.000001몰 이 1리터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죠. 아주 극소량인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극소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에서는 당연히 주인공이 수소이온이에요. 산화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가 중요한 거고요. 산화이온 농도는 다만 그냥 KW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량이 남아있는 거고요. 뭐 구하는 게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위한 문제로 가끔 구하라고 하니까요.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KW에 대입해서 구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량이 들어있게 되죠. 반대 상황이 이렇게 염기에 녹아있는 이온들일 거예요. 지금 0.1몰 농도의 NaOH라면 앞에서랑 비슷합니다. Na+하고 OH-가 NaOH를 0.1몰 농도로 녹인 건데 강산이나 강염기는 다 100%L이 하는 거기 때문에 NaOH를 0.1몰 농도로 녹이면 Na+하고 OH-가 각각 0.1몰 농도가 돼요. 그래서 산은 H+의 농도를 결정하고 염기는 OH-의 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0.1몰 농도, 0.1몰 농도고요. Na+는 더 할 얘기가 없지만 이제 OH-를 가지고 언제든 OH-가 보이면 H+의 농도도 계산만 안 했다 뿐이지 구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5도씨 기준으로 KW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려면 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염기 안에서는 OH-가 있는 거지 H+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극소량이 들어있는 거고 여러분 이거 0.000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거의 쭉 뭐 0을 지금 12개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아주 극소량이 들어있는 상태죠. 여기서 pH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OH-의 농도에서 H+의 농도로 온 다음에 여기서 pH로 넘어가도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오면 pH가 13이 되네요. 아니면 여기서 일단 pOH를 먼저 구하고요. pOH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으니까 1이 되죠. 여기서 시작해서 더해서 14가 되도록 pH를 구해줘도 됩니다. 편한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OH-의 농도에서 H+의 농도에서 pH로 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pOH로 간 다음에 더해서 14라는 걸 이용해도 되죠.
본인한테 편한 계산 방식이 생길 테고요. 아래쪽은 0.05몰 농도의 BaOH2인데 아직은 이제 이런 형태로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화학원에서 평가원은 맨날 얘네 둘만 내거든요. HCl과 NaOH 정도만 내고 있는데 뒤쪽에 우리가 산염기 반응을 4-2장에서 배우고 나면 화학원에서 일가산과 일가염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가산과 이가염기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아직 전체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가 이런 말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가산이나 일가염기는 이렇게 산이나 염기 하나당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나오는 애들이고요. 이가산 또는 이가염기라고 했을 때는 산염기 하나당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2개씩 나오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BaOH2라고 해주면 얘는 얘 하나 녹일 때마다 OH 마이너스가 2개씩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BA2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0.05몰 농도로 녹였을 때 BaOH2에서 BA2 플러스 하나씩 나오니까 얘는 0.05몰 농도를 그대로 쓸 수 있어도요. OH-는 2개씩 나오게 되니까 0.05로 녹이면 0.1몰 농도 사용이 되죠. 1몰 농도 상황이 되죠. 뭐 여기부터 다음 얘기는 똑같은 거죠. OH-가 0.1몰 농도라면 비슷하게 언제든 H 플러스는 KW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pH와 pOH에 대해서도 여기서 pOH가 1이라고 나오고 여기선 pH가 13이라고 나오고 뭐 자료 정리하면서 검사해도 되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더해서 14인 걸 확인해 주면 잘 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렇게 강산이나 강염기를 녹였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화학원 수준에서 약산, 약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초기 농도를 줄 거예요. 그럼 그 초기 농도 그대로 100% 이온화해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산에서 H 플러스의 농도 또 염기에서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의 농도는 그냥 KW에 대입하면 나온다. 그래서 산에선 H 플러스의 농도가 결정이 되고 OH 마이너스는 KW에 대입해서 나오고 염기에선 OH 마이너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먼저 나오는데 H 플러스는 극소량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 없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 그래도 구해보라고 하면 KW에 대입해주면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순수한 물에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적게 들어있는 정도인 거니까 실제로 산소에게는 그냥 H 플러스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염기소에게는 OH 마이너스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나중에 되게 웃긴 게요. 지금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배우고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단원 4-2장에서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를 할 때는 이런 애들이 워낙 소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무시하고 풀게 돼요. 뒤쪽에 4-2단원에서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을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H 플러스가 존재하면 OH 마이너스가 없는 것처럼 또 OH 마이너스가 존재하면 H 플러스가 없는 것처럼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굳이 화학2에서 이렇게 표형 상수 개념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교과 쓰신 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리해봤고요. 위쪽에 이 내용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 방금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을 녹이게 되면 H 플러스의 농도가 결정이 되면서 그 값이 원래 물에 있던 H 플러스의 농도보다 큰 거니까 산성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pH는 중성 pH라면 7인데 7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25도씨 기준으로 염기를 녹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성 pH가 7인 곳에서 시작해서 염기성적인 거니까 pH가 7보다 큰 쪽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고 나니까 산을 녹였을 때는 pH가 7보다 작고 염기를 녹였을 때는 pH가 7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서 물키는 과정에 대한 거거든요. 이렇게 물을 넣어서 물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뒤쪽에 제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일단 숫자로 크기들은 쭉 정리해놓고 방향에 대해서 즉 뭐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이런 부분 뭐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아니면 부호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따로 방향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거의 하나의 일종으로 팁처럼 기억을 해보시면 산이든 염기든 공통적으로요. 물키게 되면 즉 물을 넣어서 농도를 물키는 과정이면 pH가 중성 pH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잠깐 생각해보면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럼 아무리 산이나 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 그게 맹물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산이 한 방울 있는데 물을 계속 넣어요. 뭐 수도꼭지 열어놨다고 생각하시고 산이 한 방울 있는 비거에 물을 계속 집어넣겠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 수영장만큼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처음에 산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최종적으로는 그냥 맹물 쪽으로 움직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모든 산이나 염기는 물 키면 중성 pH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게 산은 어차피 중성보다도 산성 쪽으로 움직여서 pH가 낮은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중성 쪽으로 움직이려면 pH가 물 키면서 증가하는 거고요. 25도씨 기준으로는 구체적으로는 7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7보다 작은 쪽에서 7 쪽으로. 염기도 비슷하게 중성 pH보다도 그러니까 염기를 녹여서 염기성일 때는 pH가 높은 쪽에 있겠죠. 25도씨라면 7보다 큰 쪽에 있었을 텐데 물 껴주면 7 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물 키는 과정에서 염기는 pH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우리가 물을 넣어서 물 켰다라고 했을 때요. 일단 pH가 몇 변할지만 생각해보고 그게 산이었다면 pH가 그만큼 증가할 거다. 염기를 물 켰다면 pH가 그만큼 감소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 간단히 언급을 해본 겁니다. 아래쪽에 예제 4-6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5도씨에서 수액 가와나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지금 가에서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계속 얘기하지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수액이든 25도씨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가 확정되는 순간 나머지도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면 이 자리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수 있도록 10의 마이너스 12승 몰 농도여야 되고요.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 나 쪽에서는 이 자리가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0의 마이너스 2승, 12승으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가와나 용액의 액성을 물어봤어요. 액성은 둘 중에 어느 쪽이 큰가를 보는 거죠. 지금 H 플러스 쪽이 큰 거고 여기서는 OH 마이너스 쪽이 큰 거니까 가쪽에서는 H 플러스가 크면서 산성이 되는 거고요. 나쪽은 OH 마이너스가 크면서 염기성 수행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pH 분석을 많이 하는데 pH를 구해놓은 상황이라면 더 편하게 접근했겠죠.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로그를 치는 거죠. 이제 이런 계산 익숙하셔야 돼요. 10의 거듭제곱 형태면 마이너스 빼고 숫자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pH가 여기는 2가 되고 pH가 여기는 9가 되잖아요.
그러면 25도씨 기준으로는 중성 pH가 7이기 때문에 7보다 작아서 산성, 7보다 커서 염기성, 뭐 이런 식의 풀이도 괜찮습니다. 가와 나의 pH 합을 물어봤는데 지금 2와 9를 더해주면 11이 되는 거죠. 11로 정리가 되네요. 간단한 문제였고요. 페이지 넘겨와 보시면 예제 4-7은 쇠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불편하게 주어졌네요. 앞쪽에선 농도를 바로 줬는데 이번에 몰수와 부피를 줬으니까요. 우리가 몰수를 부피로 나눠서 몰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단원의 몰농도 파트가 복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왼쪽 다시 보기에도 적혀 있네요. 기본이 되는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예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몰수를 부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 기억나시죠? 몰과 리터가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몰과 리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밀리몰과 밀리리터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밀리를 붙여서도 이렇게 많이 풀이하게 되고요. 비슷하게 몰농도를 구하는 식뿐만 아니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 식도 진짜로 많이 쓴다고 했었죠. 몰농도와 부피를 곱할 때 몰농도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곱해주면 그대로 몰이 나오고요. 그래서 리터 단위라면 그대로 몰이 나오고 밀리리터로 곱해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밀리몰 단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단원이나 다음 단원에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같이 나올 때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것들 처음 나왔을 땐 같이 그냥 몰과 리터 단위로도 풀고 밀리몰과 밀리리터 단위로 풀면서도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 플러스에 대해서 준 거니까요. 지금 가와 나에 대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전이었다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답을 내면 좋긴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몰과 리터로 풀겠다라고 했을 때는 몰수를 부피로 나눈 게 몰농도잖아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이걸 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지금 밀리리터인 거니까 0.1리터죠.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눴다라고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승 또는 0.1 몰농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죠. 얘는 0.2리터잖아요. 0.2이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눴다라고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밀리리터인데 이 밀리리터 단위를요. 이걸 0.1리터 또는 이 밀리리터 단위를 얘를 0.2리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몰 단위인데 이걸 밀리몰 단위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밀리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선 10의 마이너스 2승몰 0.01몰인데 이게 10밀리몰이죠. 비슷하게 여기에는 10의 3승을 곱해주면 0.2밀리몰. 그러면 밀리몰은 밀리리터로 나눠서 10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0.1이라고 하는 거고요. 0.1을 200으로 나눠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고 몰은 리터로 나눠서 10의 마이너스 1승 여기도 몰은 리터로 나눠서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라고 해도 됩니다. 둘 중에 좀 편한 방식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밀리몰과 밀리리터 단위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요. 아직도 밀리몰, 밀리리터 단위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가의 pH를 구하라고 했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로그 취하는 거고요. 요 지수에서 마이너스 빼고 숫자만 쓰는 거예요. 1로 들어가주면 되고 나에서 pOH를 구해라. 이제 앞으로 이런 건 암산으로 하겠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pH가 3이에요. pH가 3이니까 pOH는 11이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더해서 14가 되도록요. 아니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수산화이온 농도를 먼저 구하면서요. OH-의 농도가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도록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수산화이온 농도를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pOH를 1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가와 나 용액의 액성을 묻고 있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pH는 1이고 여기가 pH가 3이죠. 보통 나중에 액성 판단은 pH로 많이 해요. 그래서 7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7보다 작기 때문에 가와 나의 액성이 모두 산성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의 수산화이온 농도는 가에서 수산화이온 농도의 몇 배인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수산화이온 농도가 몇 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는요. 수용액에서는 절대로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25도씨 기준으로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고 있는데 꼭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둘은 같은 온도에서는 곱한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곱한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한쪽이 n배가 되면 다른 쪽은 n분의 1배가 되는 즉 서로 간의 반비례 관계라는 거고요. 이제는 기억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1단원에서 이런 비례, 반비례, 비율 관계에 있는 자료들 정리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비례 관계에 있다면 그냥 같은 비율 관계인 거니까 뭐 100배가 되면 똑같이 100배, 뭐 1대3이라면 똑같이 1대3 이런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건 서로 간에 역수배를 취해도 되지만 그냥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수소이온 농도가 2대3이라면 무조건 수산화이온 농도는 3대2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비교할 때 같은 온도에서의 비교라면 수소이온 농도하고 수산화이온 농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수소이온 농도가 n배 되는 상황이라면 수산화이온 농도는 n분의 1배 또는 수소이온 농도가 서로 간에 a 대 b라면 수산화이온 농도는 b 대 a가 됩니다. 그럼 우리 1단원 할 때요. 분자량과 1g당 분자수 서로 간의 반비례죠. 그래서 분자량과 1g당 분자수는 자료 주어지면 맨날 바꿨었잖아요.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정말 많이 했던 거니까요. 이런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가와 나에서 몇 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걸 수산화이온 농도를 직접 구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풀 거라는 거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눈에 보이면서 수소이온 농도는 왼쪽으로 100배죠. 수소이온 농도가 왼쪽, 가쪽이 100배다. 그럼 수산화이온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쪽이 100배겠죠. 나의 수산화이온 농도가 가의 수산화이온 농도의 100배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정확히 구해도 되긴 하는데 좀 과한 풀이라는 거죠. 지금 가가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니까 OH 마이너스 농도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농도고 나에서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니까 여기 수산화이온 농도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도록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입니다. 그럼 둘을 비교하면서 나 쪽에서가 가 쪽에서의 100배다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여기서 관계만 보면서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자리를 바꿔 쓰면서 답을 낼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방사선과 강염기 수액에서의 pH 관계를 정리해 봤고요. 뒤쪽에 이제 농도 변화와 pH 두 번째 주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H 플러스 OH- 농도, pH나 pOH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내용까지도 또 정리해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내용 정리하고 예제와 뒤쪽 개념적인 문제까지 한 번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